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최근 빌딩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드디어 아파트 잔금하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우와! 저는 그동안 이제 원룸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오랜만에 사다리 차까지 불러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혼자 이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조금 더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빌딩 계약 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본계약을 3개 하고 가계약 하나 하고 정신없이 지금 보내고 있고요. 제가 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인하되고 좀 주택 규제가 6월 이후로 좀 강하게 나오면서 빌딩 시장은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물건들의 그런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완전 200% 확실한 입지, 예를 들어서 압구정 로데오에도 계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핵심 중에 핵심 입지, 누가 봐도 1급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하나가 있었고, 제가 그동안 고객님들한테 뭐 로데오나 성수, 한남 이런 쪽에서 물건 이거는 금방 팔릴 것 같다 라고 추천드렸던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핵심지 물건들은 금방금방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명동에 계약을 또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공시지가 가장 높은 네이처 리퍼블릭, 지금은 이제 퇴거를 한 상태인데 그 라인이 이제 명동 팔각길인데, 그 명동 팔각길에도 깃발이 하나 꽂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말에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K 컨텐츠의 어떤 지금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특히 서울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위치의 물건들도 계속해서 소진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북촌, 뭐 종로, 뭐 명동, 그리고 특히 요즘은 성수나 한남동 이런 것도 외국인 상권으로서도 수요가 높아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남 쪽이라든지 수익형 물건들도 계속해서 인기가 있어요. 수익이 뭐 3, 4% 이상씩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를 해치할 수 있거나 그보다 좀 임대 수익이 좀 남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좀 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강남은 어디가 어느 동이 거래가 많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신사동 여전히 가장 이제 거래가 많고, 대치동이라든지 삼성 이쪽 라인도 여전히 많이들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남은 뭐 어디가 더 메인이다 이렇게 사실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신사, 노년, 역삼, 대치, 삼성에서 핵심 입지들, 장점이 확실한 메리트가 분명한 건물들은 소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도 뭐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빌딩을 많이 매입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개원하신 의사 고객분들이 여전히 많이 이제 빌딩에 대한 수요를 갖고 찾아오시고, 특히 최근에 제가 거래한 고객분들의 한 50%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 그런 전문직 종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똘똘한 한 채 하나 하시고 이제 건물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5년 이상 법인이 된, 정말 딱 5년이 돼서 바로 건물 사시는 분들, 서울 내에 본점을 가지고 5년 이상 운영을 열심히 하셔서 법인의 재무제표도 굉장히 건전하고 현금도 시드도 이제 얼추 모아두신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5년이 딱 지나는 시점에 맞춰서 건물 매입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신규 법인으로는 건물 안 사나요? 아니요. 신규 법인도 여전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조금 더 대표자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상환 능력이라든지 혹은 공동 담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자산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셔서 건물 투자하시는 경우도 지금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빌딩 시장의 호황
굴장의 뭐 초입이다 이런 얘기들을 고객님들이랑도 같이 하고 있는데 18년도, 19년도의 느낌이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강남에 60억대, 70억대 물건이다. 그러면 그냥 사버리는 패닉 바잉하는 듯한 느낌의 이제 거래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때는 뭘 샀어도 다 오르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확실히 대장입지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첫 번째 대장입지, 두 번째 외국인이 받쳐주는 상권인가,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 임대차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건물인가, 세 가지가 엔드 조건도 되지만 뭐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소진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최근 빌딩 뉴스들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날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지역의 LTV가 지금 사실 50%에서 40%로 떨어졌고, 근데 우리 627 부동산 대책의 어떤 핵심은 사실 주담대가 6억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로 10억 초반에 그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도 막고 있고, 또 저는 사실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경매 취득을 하는 경락자금 대출에도 손을 대겠다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9월 7일 대책을 보면서 이 정부는 주택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억까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억 이상,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또 열외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좀 6억 가까이 혹은 내가 소액을 가지고 주택을 사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약간 또 선택지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을 사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아직까지 지역, 뭐 조정지역이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늘린다거나 하는 정책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좀 표심을 조금 걱정하는 형태라고 보여지고, 그것만 좀 정리가 되면은 아마 지역에 대한 규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택 전문가분들이 이 사다리를 끊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빌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27 규제 이후에도 거래량이 빌딩 쪽으로 계속해서 유동이 흐르는 걸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액으로 꼬마 빌딩 투자하는 수요도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아파트 투자보다 빌딩 투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빌딩 투자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 번째로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는 인하할 거라는 시그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사실상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는 잘 고민하셔야겠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 규제 안에서 뭔가 그 사다리를 타야 되는 상황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다른 대체제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건물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아예 뭐 상가주택을 매입을 해서 상부층에 거주하고 임대 수익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거주의 형태로서 아파트만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을 내가 사서 그 위에 내가 거주하고 아래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옵션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입니다. 젠틀몬스터 옆 20억 빌딩 임대료 철거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사옥을 가리지 말라는 이 젠틀몬스터에, 정말 이거는 젠몬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젠틀몬스터 신사옥 옆에 건물이 사라졌다는 내용인데, 이 지금 성수동에 최근에 세계적인 배우들까지 다 와가지고 젠틀몬스터 신사옥 개관식을 또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실제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인가? 굉장히 경이로운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촬영을 할 건데, 이 지금 젠틀몬스터 사옥이 건축비만 400억이 넘게 들어서 신축을 한 지금 사옥입니다. 그런데 그 사옥 옆에 조그만 필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게다가 얘는 리모델링을 1년 전에 한 물건이었어요. 1년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 수익형 부동산이 요 옆에 있는데, 이거를 젠틀몬스터가 없앴어요. 허물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가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물주가 절대 젠틀몬스터에 이 물건을 안 팔았다고 해요. 네, 저라도 이 필지 절대 안 팔아요. 이거를 필지를 안 파니까 이 젠틀몬스터가 여기 필지의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통임대를 했고, 그 통임대 임차인의 권한으로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통임대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겠죠. 뭐 신축에 대한 비용을 향후에 젠틀몬스터가 부담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우리 청담동 메인 거리, 명품 거리를 가면은 실질적으로 땅은 땅준이 따로 있고, 건물은 그 명품 임차인이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버버리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쇼룸을 만드는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이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게 되면 굉장히 한계가 있죠. 브랜드 컬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임차자가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건물을 멸실하는 거는 사실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사례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젠틀몬스터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 6일 이 옆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5억에 월세 4천만 원 조건으로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거를 없애고 나서 저 없앤 땅값으로만 4천만 원씩 매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의 기세가 아니면 이런 거를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초 II 컴바인드 측이 이 건물 부지 전체를 매수하는 걸 원했지만 건물주가 매각을 원치 않아서 허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첫 번째, 임차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한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빨리 젠틀몬스터 사업 촬영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촬영을 해서 디테일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니씨가 또 헤드라인에 장식을 많이 했어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제니 건축법 위반 건물 떠나서 한남동으로 월세 6천만 원. 이게 월세, 여러분, 누군가의 이제 연봉이죠. 월세 6천만 원을씩 내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진짜 제니씨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박수 한번 치시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건축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이태원 사무실을 떠나서 용산구 한남동에 새 둥지를 트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제니가 사무실로 기존에 쓰던 곳이 불법 건축물, 특히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죠. 위반 건축물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독주택 사무실이 당초 미술관 용도로 이제 허가가 나 있는 건물이었고, 그거를 사무실로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연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죠. 그래서 한남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 왜 제니는 건물을 안 사고 임대를 들어갔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선 하나 들었고요. 지금 제니 씨가 매월 월세를 6천만 원씩 내게 되는데, 매월 월세를 6천만 원 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이자로 낸다라고 치면 180억 대출을 받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제니 씨의 어떤 신용도를 봤을 때 180억 대출을 받고 거의 200억에서 250억짜리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셔서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고 하기에는 또 연예인 걱정할 게 아니어서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쨌든 월세 6천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180억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자산을 늘려가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니 씨도 만약에 빌딩을 투자하고 싶으시면 빌딩 언니 잊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임차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반 사항이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 라는 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 뉴스와 함께 최근의 빌딩 시황에 대해서 정리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건물 투자나 건물 매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